여러분, 라나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2025년과 더불어서 2026년도 아주 격동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나 방송하고 이렇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끌어가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변화의 시기를 잘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뭐 내용이 뭐 늘 그렇듯이 많습니다. 우선 그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히노테소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HINOTESOPH니까 그 다음에 문라이트. 문라이트는 뭐 자주 이렇게 댓글도 자주 써주시고 자율구독료도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라 늘 감사드리고, 서지혜님도 마찬가지 자주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박규근님 큰 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는 이현님이 이현옥님으로 알고 계신데, 버지니아에서 한국 가서 지금 계신데 뭐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슈퍼땡스 뭐 이렇게 한꺼번에 그 액수를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보낼 수가 있는데, 아마 이현님이 잘 모르셔서 그냥 여러 번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에 답을 달았으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댓글에 글을 달았다고, 답을 달았다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MWS71 보내주셨고, 슈퍼땡스. 그 다음에 홀리네스 파워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차 패러슨,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또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청차 패러슨, 그 차씨신 것 같은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 트통이 지금 어느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 뭐 아프리카 이러면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작전을 힘모자와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뭐 저한테 이런 인텔을 들으시니까 뭐 세계가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 이 딥스와의 싸움의 측면에서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깜깜 무소식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 앱스 땡땡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또 그 주의가 또 베네수엘라나 아프리카로 넘어갔잖아요.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이. 근데 그 앱스 땡땡 그 파일 공개 그거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통을 모함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지금 민주당이나 딥스 애들이 그 자기 스스로 덫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조작을 하고 같은 수법을 계속 쓰는데, 그 이를테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있어요. 그가 이제 그 노트북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또 러시아 공모설 그 모든 그런 것들은 계속 시간을 딥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기 위한 거고 통제된 정보를 흘려서 애국자 이 패트리어트 미국 특히 마가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5세대 6세대의 뭐 그 싸이압이다 뭐 전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그래서 이건 새로운 정보는 아니지만 트통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 트통을 아주 안 좋게 사람들이 비난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뭐랍니까 딥스들이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작전대로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트통은 이거를 조용히 넘기지를 않을 거예요. 이 트통은 이 한국말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 뒤끝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트통은 뭐 자기 비난했거나 억울하게 모함을 씌워서 했거나 그런 거를 절대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뭐 지나갔은 일이니까 용서해주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정확하게 만약에 복수할 일이 있으면 복수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넘기지를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중상문학을 그러니까 러시아 게이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누가 그것을 조작하고 누가 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폭로할 사람입니다. 트통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풀린 장군 얘기도 했는데 그들이 바이든 관련으로 공격하는 거는 계속 하게 두면서 진짜 더러운 연결고리는 파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의 뭐 어떤 역할이 있었지 않나 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거를 트통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린 장군 얘기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 제가 얘기하면서 뭐 좀 놀라긴 했죠. 그러나 이 마가 팀도 우리가 완전히 그 믿을 만한 사람 100%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래된 그 앱스 땡땡 그 비행 기록 얘기 있죠. 그거는 충격받는 척하면서 트통이 초기에 앱스 땡땡을 금지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슬쩍 넘기는 거예요. 트통이 앱스 땡땡 수사하는 데에 말할 수 없는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세하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이들이 진짜 과연 마가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결론은 그럼 굉장히 단순하다. 이런 어떤 그런 딥스가 죽기 전에 발악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트통이 그들의 소굴을 영구적으로 없애려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니까 딥스는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거짓이라고 불렀던 확인되지 않은 제보들만 있는데 군이 지금 밀리터리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개입하기 전에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다시 돌려 쓰는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3차원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복잡한지 그리고 트통이 지금 미국인들이 이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려는데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딥스들이 마치 겁먹은 패배자들처럼 절박한 연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트통은 이런 불길을 억지로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얼마나 썩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타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OPQR 할 때 세 번째 아시죠? 세 번째 그가 몇 년 전에 계속해서 그가 이제 그 포스트를 올렸죠. 기억하시죠? 그거. 그 안에 항상 몇 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밀리터리만이 오로지 할 수 있다. only way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결론 부분에 가서 나서면서 이것이 완전히 정화를 완전히 끝내고 그들을 벌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결론을 낼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분명하고 진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통은 그 앱스 땡땡 관련으로 개입시키고 엮으려고 해도 하나도 두렵거나 어떤 꿀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트통은 그때 수사에 아주 활발하게 협조를 해줬고 그 앱스 땡땡이 말하려고 해 오는 거를 철저히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찍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했던 자들은 어떤 카볼드니까 이제 가려진 문서와 사라진 파일 뒤에 그 안에 숨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 그런 걸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장사꾼들한테는 이제 게임 오버 이제 끝났고 군사적으로 정의가 지금 오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지금 투통을 다시 엮어서 뭐 앱스 땡땡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려던 사람들은 오히려 허탈하게 그 계획이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듣고 라나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얼마나 정신 없으시겠어요? 저도 정신 없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중간 결론을 또 리캡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제 요약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확실한 줄기를 딱 붙잡고 나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 할게요. 그래서 2026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연방대법원이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배치를 막은 판결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죠. 그래서 이 판결은 도시 통제망이 손대지 못하는 하나의 사기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어요. 근데 그 주방위군 내셔널 가드 배치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연방 스프링 콜트가. 답답하죠. 이 스프링 콜트도 도무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보수가 6이고 진보가 3이라 6대3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있는데 이 진보는 그렇다 손 치고 이 보수 잔 로버츠 대법원장 포함한 보수 6명도 도무지 이거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보수 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한테 많은 실망감을 준 판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자면 수십억 달러의 연방 범죄 예방 자금이 깽단과 연결된
NGO와 민주당 조직의 비자금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글쎄 주 대법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대로 주방위군 배치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내셔널 가드가 못 가니까 트통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시카고의 갱단들을 딱 다 처결하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됐죠. 그래서 트통은 이런 판결이 내려지니까 주지사를 건너뛰고 미국의 주지사는 그 주의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0개 주에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고 뭐 똑같이 그 주도 사법 시스템이 대법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축소판처럼 각 50개 주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트통은 주지사를 건너뛰고 연방보안관과 리코 RICO 리코 얘기했죠. 그래서 리코 수사를 직접 투입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요런 얘기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2026년에 성역도시, 그 성역도시가 뭐냐면 생츄어리 시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생츄어리 시티라는 거. 민주당 애들이 만든 건데, 그래서 생츄어리 시티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대규모 기소에 이제 선례가 이제 남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츄어리 시티 네트워크는 폭력 중단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카르텔의 돈들을 세탁해 줬는데 사실 이거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한 거예요. 장사. 생츄어리 시티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를 여러분들이 뭐 아셨죠? 그동안 제 방송 뭐 5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생츄어리 시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생츄어리 시티라는 이름, 그 생츄어리라는 말은 성역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생츄어리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어떤 범죄자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죽인 거냐면 자기가 예기치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웃기는 예를 하나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거기서 도끼에서 그 자루가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같은 데로 성당 같은 데로 뛰어들어가서 있으면 그 사람을 살인범으로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유래로 생츄어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역. 근데 이거를 근사하게 또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주의 도시들은 다 생츄어리 시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츄어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됐고 한마디로 얘들이 그냥 불법 이민자들 그냥 마구마구 받아들여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착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이게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이 깨끗하면 그 뭐 돈이 뭐 벌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이 지저분하고 뭐가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러면 얘들도 민주당 애들도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 그 돈을 정치 지도자들도 돈을 벌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개인들이 돈을 착복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생츄어리 시티 지키겠다. 뭐 시카고 시장 같은 흑인은 뭐 자기는 자기 그 주에 그 시에 사는 흑인들은 오히려 몰라라 하고
그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 지키기 위해서 뭐 5스타 뭐 4스타 호텔에 재우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심할 정도로 그들을 보호해 왔어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래서 그 폭력 중단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카르텔 돈을 세탁해 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개인이 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돈으로 대신 받아 챙긴 거죠. 그래서 이미 비공식 채널에서는 법무부의 내부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최고 지역사회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라틴 킹스와 그런 조직들과 연결된 봉인된 사건들, sealed라고 그랬으니까 봉인됐었던 사건들이 적혀 있는데 그게 그냥 법무부 내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한 기록에는 시의원들이 연방 보조금을 나눠 갖는 그런 장면이 도청된 그런 도청 그 기록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빼박 증거, 뭐 한국 분들이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증거가 돼서 2026년에 기소가 그 인다이트 기소가 이제 되면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경찰 예산 삭감은 이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폴리스의 버짓을 왜 없애요? 폴리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폴리스가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폴리스를 그냥 뭐 예산을 줄인다 이러는 게 아주 지난 뭐 한 글쎄 한 7, 8년 동안 유행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그런 카르텔 자금 흐름을 숨기고 체제에 충성하는 대체하는 인구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누구냐 일리갈 그 불법 이민자들이죠. 그래서 대체 인구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혼동, confusion 그런 혼란이었다. 그래서 툭하면 경찰 폴리스를 줄이고 폴리스를 뭐 예산을 뭐 삭감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라는 도시의 붕괴는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돼서 이미 그 블루시티, 블루라는 건 이제 좌파를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 쪽. 그 좌파 도시의 사기 구조를 드러낼 거다. 그리고 빨간주는 레드 스테이시죠. 공화당 위주의 주들. 그들은 국가 자원을 빨아먹는 도시들의 부패에 대해서 연방이 개입해라.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하겠다. 그러면서 빨간주들은 오히려 트통에게 연방정부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할 거다. 2026년에는. 이제 이렇게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지금 인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딥스가 공포에 빠진 이유는 분명해진다. 그래서 리코, RICO, 리코 수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리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뭐냐? 미국의 연방법인 부패하고 조직화된 범죄단체 영향력 법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리코는 RICO 그러니까 래키티어의 R, 인플루언스의 I, 코랍트의 C, 오르가니제이션의 O죠. RICO. 그래서 이 법은 사기, 뇌물, 도박, 마약 거래 등 정해진 범죄들을 조직의 일원으로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조직과 개인 모두를 강하게 처벌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리코 수사가 아까 말한 생추어리 네트워크들을 뒤집는 순간에 증언은 소로스가 지원한 검사들과 오바마 시절 잔존 세력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땡땡 대통령이나 소로스가 지원해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검사나 요런 그 남아있는 세력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이제 죄를 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또 웃기게 또 이게 참 그랬냐면 사회 정의래. 소셜 저스티스란 말을 썼으니까 사회 정의를 무기로 해가지고 말로는 사회 정의를 한다면서 인신 땡땡을 그 통로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보호해줘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도 좀 웃음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외식을 하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러냐고요. 근데 뭐 이런 일을 우리가 뭐 한두 번 뭐 들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좀 바꿔서 그린란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6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린란드 얘기는 간간히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인텔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인수 추진은 2026년에 강경한 외교 관계로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트통은 관세 유역과 안보 협정을 이용해서 덴마크로부터 P2P 기지 확장과 채굴권 양보를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는 it's a done deal already. 이거는 사실 이미 done deal이에요. 된 거예요. done deal. 근데 이것은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그 심오한 뜻이 있냐면 그린란드를 대상으로 그동안 이 딥스들이 몰래 수집해온 홍수 이전 유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있죠. 성경에서 말한 그 홍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아마 그린란드에 많이 있나 봐요. 인류는 알 길이 없죠. 딥스가 다 보고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나. 덮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갖다 숨겨놓는 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거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나 재밌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그 바티칸 밑에서 뭐 어마어마한 뭐 금과 뭐 아티팩스 그러니까 이런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발견해서 가져왔다는 얘기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들으면 또 아이고 이거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또 뭐 이렇게 뭐 그거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아리팩스 안에 유물이라는 거 안에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귀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가 되면 우리 인류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그린란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밀적으로 한 브리핑에서는 비밀하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브리핑에서는 미국과 그린란드 공동 환경훈련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환경훈련이라고 이름은 그럴싸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환경훈련이 environment 트레이닝이다. 그 말이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용상으로는 실제로는 얼음 아래에 아이스 밑에 있는 그 유물을 회수하는 작전이다. 이거래요. 예.
그래서 녹아내리는 공간에서 길게 늘어진 해골과 결정체 기술이 끌려 올라오고 대재앙, 홍수, 노아의 홍수가 대재앙이잖아요. 그 이전에 혼혈 현혈통이 지구를 걸었다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혈 혈통이 뭐냐면 네피림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제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그 사람 딥스가 애매하게 네피림 그런 거예요. 네피림은 뜻은 자이언트란 뜻이고 성경에서 나온 신의 아들과 사람의 딸, 신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원하는 대로 취했다 그랬죠.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유권이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딥스의 북극 독립 세력은 자원의 독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딥스가 아예 그 독점을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명 연장 프로그램과 외부 거래에서 쓰던 그 금 공급도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은 그 그린란드 지역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 과정에서 베이징과 그 과정에서 CCP 중국 공산당과 딥스의 히토류 레어 얼트 미니럴이라 그래요. 희귀한 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어 얼트 미네랄 그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딥스의 히토류 세탁 공모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그린란드를 왜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왜 거기를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던 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드러나고 이유가 그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2026년에는 그린란드 이상 현상에 대한 첫 과학 논문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프레셔 압력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인류의 기원이 그 허술하게 종의 기원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설파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있죠. 이 다윈. 그 다윈의 이야기가 이제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래요. 이 과학 논문이 발표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2026년도 익사이팅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은 유물 그 DNA가 지금도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엘리트 혈통과 일치한다는 것이 발표되면 이제 그 엘리트들의 그 DNA를 알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피렘의 후손을 에누나키라 그렇게 그런 말도 썼다 그랬죠, 제가. 근데 그들이 이제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4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계명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죠. 그가 이제 루시퍼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루시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러니까 세상에
창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겨루겠다니 그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서 그게 fallen angel이 됐죠. 예, 떨어진 천사가. 그래서 그 떨어진 천사가 이제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fallen angel들이 내 그 뒤에 후손들, 그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졌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에 대한 어떤 그 뒤로 인류를 지배하려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런 DNA, 유물 DNA가 지금 세계 금융권을 쥐고 여러 가지 아카디악한 이 딥스의 존재와 일치한다는 거를 가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거를 파고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간간히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다루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의 어떤 믿음과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이런 팩트가 인텔이 나오면 저는 그냥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 거는 분명히 밝히고 저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딥스를 척결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정보는 딥스에 의해서 지배됐던 정보이니 믿을 것이 없고, 그러나 세상이 딥스가 척결이 되고 확실한 정보와 진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알게 되고 잘못 알았던 것은 다시 rectify, 다시 교정해서 알게 되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일단 이런 인텔이 나오면 일단 저는 그냥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게 아닌데 긴데 어쩌고 하면서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분들도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저는 이런 인텔을 들은 대로 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일단 어떤 그런 이 세상이 바뀌면서 되는 거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진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진실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다가 또 약간 곁길로 갔는데, 그래서 앱스 땡땡 고객 명단이 2026년 내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조금씩 새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앱스 땡땡 얘기는 2026년 27년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얘기다라는 걸 했습니다. 왜? 그게 거기서 모든 것이 딥스의 그 몸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다 아주 문어발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얘기가 될 얘기예요. 그리고 해킹된 모사드의 서버라든가 불만을 품은 전직 MI6 요원들이라든가 또 그 탈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디펙터라고 그랬으니까 그 딥스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USB 공개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찔끔찔끔 앱스 땡땡 고객 명단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은 유니 8200 담당자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 섬을 미국 권력의 중심을 노린 외국 정보기관의 협박 작전으로 운영됐다는 내용입니다. 가려지지 않은 전체 기록은 분산된 여러 어두운 채널들을 통해서 떠오르고 법무부의 검열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죄 판결 이후에도 파티를 즐긴 초당적 엘리트들이 드러날 거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침묵을 당해왔는데 그런 사실들이 공개될 겁니다. 특통의 군 정보 채널은 이 유출을 전략적으로 증폭을 시킬 거고 CIA와 FBI 안에서 아직 이스라엘 연결고리를 보호하는 부서를 해체하는 발표와 공개 시점을 조절한다라는 게 현재 FBI의 캐시 파텔 국장 얘기 의견입니다. 그래서 딥스는 내부에서 이미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급 요원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플립하고 전향해요. 그 다음에 프라미스 소프트웨어가 팔란티어 감시망으로 발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피해자들을 추적해왔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그런 외국의 각기 다른 나라죠. 유럽이나 이런 외국의 영향력이 계속 있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에 나타나는 그런 밝혀지는 해가 될 거고 그때에 그 정치들이 끝없는 전쟁과 국경을 열어놓고 오픈 보도라 그랬죠. 그래서 국경을 열고 계속 그런 법을 찬성하게 하면서 그들을 협박해 온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분노가 이제 커지고 그러면 이 이중국적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나 관리들 연방정부 고급 관리들은 이중국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관료들이 많아요. 의원들도. 그래서 그게 아주 무언의 아주 자기네 특권처럼 이루어졌었는데 그동안 이제 손도 말도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금기시한 건데 그들을 지금 슬슬 무슨 얘기가 터져 나오냐면 이중국적 못하게 해라.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이런 요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남았는데 요것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재판 얘기를 하겠는데 2026년 중반 공개를 목표로 물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면은 이게 또 그때쯤 되면 늦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인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체포가 없는데 무슨 체포도 안 하고 맨날 변죽만 울리냐. 여러분 체포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미네소타주와 그 다음에 오하이오, 메인주, 캘리포니아주 그런 데서 그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된 그 말할 수 없는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 조금 이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요거 이제 제가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우선 프리뷰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돈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세금 열심히 일해서 냈더니 그게 그냥 다 저렇게 소말리아니 어디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예 90% 이상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돈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쓰여졌구나. 우리 미국 사람들 세금 내야 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뭐를 하냐. 특통이
관세 협정을 각 나라 하면서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걸 말았어요. external revenue service.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거를 관리하는 부예요. 근데 미국의 국세청 이름은 뭔지 아세요? Internal Revenue Service예요. IRS. 그래서 트통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세계의 다 각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착취를 했고, 그 착취란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 사람은 처방약을 사 먹는데 어떤 건 심한 거는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의 10배까지 돈을 내고 사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 물건이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관세를 감당하면서 외국 물건이 여기에 들어오면 관세를 거의 안 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거의 일들은 외국 사람들이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 트통이 그렇게 관세를 막 올리고 하니까 뭐 트통이 뭐 무슨 돈에 무슨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니 뭐 어쨌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팩트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뭐 우리 방송에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무역하면 아주 완전히 지난 50여 년 이상 호구 잡혔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미국이. 그래서 그 트통에 이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그동안 억울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건 바로 잡아야 돼 해서 이번에 관세 협정을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요구하고 맺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그렇게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설할 때 앞으로는 미국의 IRS를 없애고 국세청을 없애고 세금도 안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와 관련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 군사 재판 얘기는 조금 아까 했고 그래서 2020년 혼란과 코땡땡 대응을 설계한 그 부정 땡땡 그 한 자들 있죠. 그 자들과 그 코땡땡 퍼트린 그 가짜로 그 아주 악한 자들 그 책임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sealed 봉인된 기소장이 있어요. 그거부터 열어서 공개해서 기소하고 그들을 지금 군사법정에 세울까? 지금 이게 우리가 2026년에 기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밀 해제된 디볼루션, 제가 디볼루션과 정부의 연속성, COG, Continuation of Government, COG. 그래서 정부의 연속성 얘기를 뭐 지난 5년 동안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서가 공개돼서 그거는 그 공개된 뭐를 사람들이 알게 되냐면 트통이 실제로는 군 통제권을 넘긴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장군들이 함께 평행으로 지휘 체계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고 그것이 겉으로는 민간 정부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군사 정부다. 이 얘기를 아나방송은 지난 5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주 방위군 판결은 포획된 법원이 민간 기소를 막을 때 그 반란법 아까 말한 반란법 리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직접적으로 군사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군사 정의로 바뀌어서 군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이. 그래서 밀리터리 군인이 이 군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only way 그 말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미니언 서버 이미지하고 그 딥스가 지우려다가 실패한 여러 가지 그 스마트매틱 아시죠?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공개될 수 있다. 언제? 2026년 올해부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 영상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퍼지면 언론 통제는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예. 같은 앱스 땡땡 네트워크와 연결된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증인이나 증언이 드러나면 언론은 이제 더 이상 그 자기네들이 거짓말 치고 하던 거를 그 본물 터지기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폭동과 2022년 중간선거 때 그 대기 명령에 대해서 현재 군인들이 증언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어떻게 제도가 장악되었었던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융 시스템도 2026년에는 여러 가지 비상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상은행법을 통해서 넷사라 지사라 전 단계의 개혁이 강제로 진행될 것 같고 FRB 페더럴 리저브죠. 연방준비제도라 그래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그 연방준비제도의 부채 노예 구조와 부분 지급 준비금 사기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FRB 같은 거 할 때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뭐 중앙은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아유 우리 아는 얘기인데 왜 같은 얘기를 저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해나 그냥 너무 한 번만 얘기하시면 알아요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여러분 본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미처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알아들을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실 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못 알아들으실 분부터 잘 알아듣는 사람까지 총괄해서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는 연방준비제도의 그 부채 계속 debt 부채를 항상 안고 가는 구조로 아주 그렇게 딥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와 부분 지급 준비금이 그 제도가 이제 완전 사기인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폴트낙스가 이제 금이 보관돼 있다는 데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트낙스와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금 보유량 감사 결과 금이 수십 년 전에 비밀 예산 프로그램에 제가 블랙버jet이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쓰이기 위해서 완전히 털려갖고 폴트낙스는 텅텅 비어있다. 돈 하나 없다. 금 하나 없다. 그런 것이 밝혀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냐? 제가 과거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죠. 맨날 지하를 팠다 그랬죠. 지하 기지. 그래서 덤을 파는데 그 돈을 다 썼다고요. 여러 군데 썼지만 대부분의 돈이 거기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기지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하고자 하는 그거는 이제 감사도 안 받는 완전히 그냥 돈을 만들어 가지고 지 맘대로 쓴 거예요.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이제 2026년에는 또 아주 그냥 지금 뭐 매일 본물 터지듯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하고 터지는 이런 일들처럼 딥스가 그동안 했던 사기와 여러 가지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폭로되는 해가 2026년인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굵은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이 1월부터 이 상반기부터 이렇게 쭉 터져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이미 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잘 이런 인텔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속이 시원하면서 윤곽이 잘 잡히고 좀 선명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멤버 드라이브 멤버 아직도 안 하신 분들 멤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가 좀 많은 분들이 하시면 안정적으로 뭐 그 70%는 뭐
유튜브가 가져가고, 아니다, 반대다. 3은 유튜브가 가져가고 7은 뭐 방송으로 준다는데, 뭐 계산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댓글 관리하시는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뭐 숫자가 많아야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또 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또 제가 또 사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 멤버십이라는 게 굉장히 소정의 액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리 하셨던 분, 적은 단계에서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시고, 또 새롭게 2026년 출발했으니까 올해 또 어떤 일이 터져 나오는지, 앞에서는 이런 일이라는데 도대체 저겐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지, 이 라나 방송이 잘 또 이면에서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텔을 통해서 잘 해설해 드리고, 어마어마한 소식을 2025년에 엄청 7월 28일부터 쏟아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쉬고 돌아와서 그렇게 쏟아냈는데, 2026년은 더 폭발적인 인텔을 쏟아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방송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널리 펼쳐서 보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